안녕하세요.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제였죠? 8월 11일 하락장 보시고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혹시 지금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섣불리 매도하시면 절대 안 되고 제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하이브 주가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이브에 대한 중요한 기사 하나부터 살펴보면 바로 하이브 국세청 조사 4국 2개 팀 투입, 고강도 조사 벌이냐? 라는 내용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바로 하이브 주가 상승의 하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조사 4국은 기업의 탈세, 비자금, 조성회계 조작 등 중대한 위법행위 전담하는 특수부서입니다. 이 부서가 하이브에 투입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정기 세무사를 넘어 국세청이 이미 이러한 상황은 시장에 엄청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인데요. 국세청은 조사가 시작되면 기업 경영 활동이 직접적인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주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조사 사국이 투입된 경우 만약 조사를 통해 심각한 위법 행위가 드러난다면 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경영진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락세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기사는 단순히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을 넘어 주가에 대한 하박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악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하이브 차트와 수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뉴스가 과연 하이브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세청 조사라는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 텐데요. 이 내용은 궁금하시면 이 영상 제목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구글 링크가 하나 보일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름, 연락처, 하이브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소통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더 심도 깊은 분석을 이어가고 싶으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 뉴스가 과연 하이브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국세청 조사라는 악재가 터진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주가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 2023년 중반 32만 원대라는 역대 최고점을 찍은 이후 상승 추세가 꺾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추세 전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하이브의 주가는 이후 횡보하는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장기 이동평균선인 121선을 보면 주가가 이 선 위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으며 올라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최근 하락은 이 중요한 지지선인 121선마저 이탈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하이브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심리적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에 있는 거래량을 주목하시면 최근 거래량이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 강한 상승 신호로 보기도 하지만 현재 하이브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 오히려 높은 거래량 동반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한 매수세가 강한 것이 아니라 강한 매도세가 시장에 출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단에 있는 수급 차트를 함께 보면 이 상황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꾸준히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 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즉,
큰손들은 차익 실현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 개미들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하는 기대감으로 매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태와 불안정한 신호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세청 조사라는 명백한 악재가 더해지면서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번에는 차트에 이어 하이브의 매매 동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하이브 주식 수급 현황을 나타내는 매매표입니다. 표를 보면 누가 사고 팔았는지 그래서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최근 며칠간의 흐름입니다. 11일과 12일을 보시면 이틀 연속으로 주가 하락세라고 보였는데, 이때 누적 순매수를 보면 개인이 매도 물량을 내놓는 동안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8일과 7일 주가가 상승했을 때를 볼까요? 이때는 개인이 대규모로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고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하락한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시장에 대한 심리를 대변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장기적인 가치를 그리고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이슈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펴본 매매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최근의 주가 흐름은 단순한 변동이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주도하는 흐름에 개인의 매수를 반복하며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그래서 하이브 주식 매수와 매도 타이밍은 언제로 잡아야 할까요? 이 부분이 무조건 언제 사라, 언제 팔아라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현재 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 하이브 주식을 들고 계시다면 가장 큰 리스트는 국세청 세무조사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뉴스, 탈세 확정, 비자금 조성 등 공식적으로 발표된다면 주가는 순식간에 급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뉴스 모니터링은 최우선으로 하셔야 하며, 만약 악재가 현실화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을 막기 위해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매수를 서두를 때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국세청 조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매수는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매수 타이밍은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로도 잡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조사가 별다른 문제 없이 마무리되거나 예상보다 혐의가 약하다는 소식이 나온다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는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28만원 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점을 1차 매수 타이밍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악재가 발표되어 주가가 급락한다면 패닉 매도 물량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졌다고 매수하기보다는 거래량 감소와 주가 횡보를 통해 바닥이 횡성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수급 동향이 주가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더 궁금해하시다면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저와 함께 소통해보는 건 어떨까요? 더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브 주식 분석을 어떻게 보셨나요?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자분들의 성공적인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제목 아래 더보기 구글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름과 연락처, 하이브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소통방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와 함께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